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월요일 오늘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8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나오는 TV 채널에서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이슈 그리고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채팅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실시간 한마디 기능 나가고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좋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3가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휴장이었고 뭐 홍콩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긴 휴장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스피가 가뿐하게 2,500선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900포인트를 향해서 성큼 더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대형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계속 가는 시장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시장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테슬라발 훈풍이 나오면서 또 2차 전지 오늘 상당히 잘 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등등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게 비싸다 하면서 정말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대안책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노려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이 올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코멘트가 있었죠. 실질적인 이제 감산 인정에 대한 부분에 감산 결정에 대한 부분에 반도체주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반도체 종목은 빨간 불을 켜는 모습.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월요일 월수팀 나와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한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최창준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가람 매니저님이 네. 지난주에 네. 살짝 결석을 하셔서 네, 못 나왔죠. 네, 저희가 1.5인무씩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잘 마무리가 되신 거죠? 네,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예. 네, 그 뒤로 지금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더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또 에너지 담아서 네. 또 많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또 사시는 곳이 요 근처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죠. 와, 요새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중국 분들, 해외 분들 많이 길거리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호텔도 이제 우리 부활절, 지난 주말에 부활절 지나면서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사실 리오프닝 주식들의 주가는 이런 옆에서 들리는 외국어보다는 조금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급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리오프닝들이 쉬어가고 있는 것들, 약간 밀리고 있는 것들은 결국 수급적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그다음 몇몇 IT 반도체, 그다음 몇몇 이제 우주항공들, 약간 이렇게 이런 몇 개 종목대 올라가는 거 빼놓고서는 거의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이 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때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또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때 리오프닝도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그 명동 근처에 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명동을 거의 매일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 주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외국어가 많이 들리긴 해요. 정말 다양한 인종도 많이 보고 다양한 언어도 많이 듣고 있는데, 대만 쪽과 홍콩 쪽의 언어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이런 깃발과 단체 관광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의 순수 중국인데 본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밤에 다닐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국인들까지 이제 단체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이제 명동을 떠야 되지 않을까라는 할 정도로 지금 와이프하고 우리 이제 이사가 될 것 같다. 예. 도저히 여기 못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서 결국은 뭐 나중에 실적이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의 문제지 그런 부분이 폭발적인 수요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실적으로 언젠가 또 갈 수 있는 날이 올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 뭐 이따가도 2차 전지 얘기 좀 딥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최창준 매니저님이 한 몇 주 전에 말씀하신 게 에코프로그룹주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여기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견을 살짝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오늘 또 보란 듯이 25%, 17% 요거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이성적이라고 보시는지. 에코프로 BM은 별로 안 좋게 봤고요. 예. 에코프로는 저평가라고 봤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상장돼 있는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또 밀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밀어요. 예. 어떻게 미는지 아세요? 어떻게 밀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수주한다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은 또 2032년도에 또 뭐 미국에서 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뭐 67%로 하자. 가만히 있으니까 또 밀지. 예. 못 말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긍정론자거든요. 예. 뭐 2000년지 2024년도까지 그냥 갑니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좀 무섭더라고요. 야, 그래 에코프로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코포 이게 박격포가 있고 미사일포가 있고 있는데 지금 주식장에서는 에코포가 제일 세요. 에코포입니까? 네. 미사일. 에코포가 뭔지 아세요? 예. 에코포가 뭔지 아시냐고요? 에코포가 뭐예요? 에코프로, 예. 코스모, 코스모, 포스코, 포스코. 에코포, 에코포. 근데 왜 이름은 에코입니까? 포스코 서운하게. 코스모도 서운하죠.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 다 갖다 붙여도 에코프로 그룹의 상승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학의 상승도 예술이었고. 그러니까 에코포. 예. 에코초이가 에코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에코포. 그럼요. 오늘부터 신조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입력값에 에코포. 입력이 돼 있습니다. 네, 입력이 돼 있어요. 돼 있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거는 고평가다, 아니다. 여긴 들어가지 말자. 얼마나 더 갈까? 이런 데이터 값이. 미터기가 터졌습니다. 네, 이거 측정이 불가능한 이제 레벨이라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맞아요. 납니다. 바보됩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나고 공개 방송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예. 이건 제 방송이니까 소신 발언을 제가 그냥 하겠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예.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예. 또 과열이 되거나 아주 이제 심차가 심각하게 되니까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내려가면 그거 사면 되는 거고 추가하면 되는 거고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올라가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좀 과격하게 엇갈리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아직도 그래도 싸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예. 뭔지 아세요? 뭐죠? 안 하면은 다른 종목은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걔네들만 소외되니까. 올라가니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데 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시장입니다. 네, P2E 보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P2E 게임주 뭐 위메이드부터 해서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애들 막 예. 대박 시세 나오는데 걔네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이 죽어버렸고 예. 완전히 다 누워서 자버렸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네.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는 아니고요. 저희 왜냐면은 좀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예. P2E 게임은 숫자가 안 나오는 거고. 숫자가 안 나오는 그렇죠. 거고. 그런 얘네는 차이가 숫자가 나오면서 증설도 하고 업황도 살아있고 전기차 앞으로 시대가 돌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걔네들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야,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치열하게 세 분께서 각자 소신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이점부터 큰 틀부터 짚어봅니다. 첫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힘을 좀 내주면서 9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고요.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하지만 올라간 종목들을 보자면 사실은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됐기 때문에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안착하는 건가? 라는 약간의 찝찝함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한번 판넬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보여주시죠. 자, 세 분 다 적어주셨는데요. 한길수 매니저님은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물음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네, 코스닥 사실상 슈퍼캐리를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냥 원매수로 다 했기 때문에 전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거 에코프로 그룹주 5반대? 라고 하는 분은 코스닥 5반대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누워버리면 코스닥은 이제 먹을 게 없네. 이게 아니라 본 게임은 코스닥이 누울 때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눕는다는 말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눕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거의 종가 기준으로 대략 에코프로 그룹주 두 종목, 원투 종목 시가총액 합산 금액이 한 47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 방송할 때 30조대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오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장중에 누울 때 올라가는 애가 지금 이미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임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나 이거 사지도 못하고 이 가격이면 나는 다음 거나 찾아야겠다. 예. 라는 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밀릴 때 올라가는 걸 계속 봐야 돼요. 오늘 장중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밀릴 때 그렇죠. 밀리는 거 그대로 받아서 올리는 애가 있거든요. 뭐죠? 이따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1시 한 20분쯤 쫙 네. 밀렸었죠? 맞아요, 그때 맞아요. 올라간 종목을 보면 그게 그렇죠. 아마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코스피 업 화살표 3개 그거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간다. 또 이쪽으로 한 표 던지시는 겁니까? 잠깐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요거 볼까요? 하나만 볼게요. 잠깐만. 예.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11개 종목이 다 올랐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A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 SK하이닉스, 네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런 종목인데 예.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IT 좀 합해버리면 600조 원이거든요. 예. 600조 원인데 LG에너지솔루션하고 뭐 포스코홀딩스 또 LG화학 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다 합해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00조를 넘어야 된다. 비슷하게 반도체 대장주들의 그런 합산 시총, 2차 전지 대장주들의 합산 시총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비슷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은. 오호.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도 앞으로 하반기 때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반도체 감산을 하면서 디램 가격이 하락이 멈추고 재고가 소진되면서 좋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2차 전지 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그런 포스코 그룹하고 다 같이 가자! 한번 해버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시총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쉽게 안 밀린다는 얘기죠, 코스피 지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시총이 또 올라와 준다면 코스피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런 레벨업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도 적어 주셨는데요. 만기 2,480에서 2,540 정도가 밴드가 될 것이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씩 밴드 조금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목요일날 오션 만기 때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는 밴드는 하단이 2,480이기 때문에 뭐 지금 2,510대 있으니까 밀려봤자 얼마 안 되고 올라가더라도 2,540 정도라서 올라가도 큰 폭으로 올라갈 자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좁은 박스권을 좀 보여주면서 오션 만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사실 뭐 큰 이벤트 거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무난하게 잘 마감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션 만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증시가 흔들릴 거냐, 강세가 이어질 것이냐는 그때 좀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2,480에서 2,540 무난하게 목요일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숫자를 코스피를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키워드 자체를 코스피를 적어주셨는데 한규수 매니저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 의사록의 CPI의 요런 분위기, 요런 뭐 지표들이나 변수들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번 주에 코스피의 선전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고용 지표랑 매크로 지표가 약발이 좀 없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뭐 CPI가 높게 나오든 안 높게 나오든 시장이 이제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예. 고용 지표도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되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뭐 즉각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가던 길을 원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한국 시간 저녁 9시 반이 되면 CPI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목요일 저녁 9시 반이 되면 PPI가 나옵니다. 이번에 CPI 전망치가 5.2%인데 그냥 뭐 그 부분에서 나올 것 같고 여기서는 특별한 노이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한국 주식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쏠림의 구조를 잘 보면 내가 다음 타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거의 뭐 공개 방송을 할 때마다 그 방송의 제목을 다음 타자 찾아보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올라가요. 그럼 다음 타자 찾아보기. 그 다음 타자가 또 올라가요. 이거를 거의 두세 달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상황 일단 딱 보시면 이거 숫자가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만 딱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오늘 종가가 플러스 0.87 양호했습니다. 코스닥 종가가 플러스 0.88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양호했고 뭐 나쁘지는 않았죠. 종합지수만 보면. 근데 문제는 상승 종목의 수입니다. 종합지수는 분명히 양시장 다 양호했는데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 223개, 하락 종목 수가 678개로 하락 종목 수가 3배나 더 많았고요. 코스닥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플러스 0.88이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상승 종목은 306개, 하락 종목은 1224개입니다. 와. 이런 날을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오늘 에코프로가 또 원맨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원맨쇼를 오늘도 했습니다. 근데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맨날 코스닥 얘기했으니까 최근에 P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이 표를 잘 보세요. 오늘 분명히 코스피에서 올라간 종목 220개밖에 안 되거든요. 하락한 게 670개니까 3배나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코스피에서는 하락한 종목의 수가 3배 이상 많은데 코스피 시총 상위 보면 다 빨간불이에요. 예. 참고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 중에는 안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다 빨간불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락한 종목의 수가 3배 이상 많았다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으로 쏠림이 있었구나. 코스닥만 저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띄워놓은 차트가 코스피 시가총액 1, 2, 3, 4, 5등의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 번째 위치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움직인 주가 차트가 기본적으로 좀 슬픕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피 올라오면 어차피 이제 얘네가 가져야 되는 건데 오늘도 시총 상위가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해먹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애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삼성전자이닉스를 사실 이게 저는 지금 가격이 아주 좋다고 보지만 얘한테 이게 비중 싣는 건 이제 오바란 말 이게 너무 보유기간이 뭐 길어져도 상관없고 난 변동성이 큰 걸 싫다 뭐 그러면은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 칸이 소부장이 기본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니까 1등, 2등, 3전 하이닉스는 일단 빼는 걸로 하고 세 번째 에너지 솔루션 좋고요. 네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섯 번째가 LG화학인데 3번은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저는 코스피가 이제 또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건데 걔네가 여기에 있는 애들 간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애들 위주로 하시되 코스닥 시총 상위는 코스피랑은 다르게 가격이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가격에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선택권이 별로 없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아직도 초이스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초기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난 에코프로 그룹 주가 오바라고 본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구조로 가려면 얘가 내려올 때 가는 건 없을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쉴 때 갈 수 있는 건 없을까? 코스닥은 크게 보면 삼각기둥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IT, 반도체 디스플레이랑 바이오랑 2차 전지.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누울 때 후발 종목 올라가기도 하지만 걔네가 누울 때 최근에 가장 많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를 잘 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명 앵커가 말을 잘해줬는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한참 신나서 올라가다가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부터 갑자기 다 같이 급락이 나온 거를 라이브로 이게 생생하게 시청을 다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거 다 보고 계셨을 테니까 제일 위에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고요. 두 번째가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고점 나온 데랑 오늘 코스닥이 고점 나온 구간이 거의 같거든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얘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종합주도 그대로 내려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사실 대장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이랑 여기다가 바이오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분봉인가요? 분봉입니다. 분봉. 오늘 에코프로 BM의 오늘 장중 꼭지가 정확히 1시 12분에 나왔거든요. 1시 12분. 오늘 꼭지 나온 데를 정확히 세로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1시 12분에 꼭지 나오자마자 얘 쭉 밀릴 때 그대로 올라가죠. 보이시죠? 얘 내려가니까 바로 그냥 쏘는 거. 이런 애들이 다음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오 시총상이나 얘 대장인 애들이 이거 지금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난 기간 동안 쭉 이제 트래킹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누울 때마다 이래요. 지금 얘네가.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코프로 그룹주 올라간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였죠? 쇼커버잖아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이런 애들이 공매 비중이 또 높아요. 그러면 제2의 쇼커버, 야 제2의 에코프로 BM 얘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2차 전지 시총 상위가 이제 내려오면 올라갈 게 바이오니까 바이오를 계속 다 사들이는 거고 이게 지금 가격이면 사실 바이오 전반 애들이 별로 잃을 게 없는 가격이에요. 내려가서 뭐 손절을 하더라도 크게 나갈 자리가 없는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차 전지 시속 게임을 바이오가 다 해먹는다? 예. 생각해보세요. 바이오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두 개 시가총액 47조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셀트리온 제약이랑 HLB랑 알테오젠이랑 예.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 거기서 나온 수급의 5%만 가도 걔네 그냥 다 2배씩 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하방으로는 별로 없는데 상방으로는 이제 열려있는. 크게 많이 열려있는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벌써 이미 시장이 힌트를 오늘도 주고 최근에도 계속 주고 오늘은 확인까지 시켜준 겁니다. 오케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나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 더 갈 수 있을까? 2차 전지가 쉴 때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또 얘기하면 한 3, 40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살짝 이따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만기하고 2480, 2540 사실 오늘 뭐 수급이나 이렇게 쏠림 현상 봤을 때 썩 유쾌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뭐 맞아요. 2500이 올라갔는데도 좀 찝찝했어요. 그런 거 맞아요. 보면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신기루처럼 한번 올라갔다가 싹 또 한번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좀 공존해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쵸. 그런 현상은 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수를 누가 올리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올리고 있는 게 지금 기관도 아니고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리고 있을 때 형태가 현물을 먼저 사들이는 게 먼저 사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을 먼저 사면서 지수를 먼저 만집니다. 그런 다음에 선물을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현물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찍힌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 사실 오늘 지수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띄어놓은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예. 여기 위가 코스피고 여기 두 번째가 대형주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와 소형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작아서 크게 안 보이지만은 예. 대형주는 플러스 1%인 거고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마이너스 그냥 파란 색깔인 거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지수는 올라갔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코스닥 100 같은 경우가 3% 올라간 거고 미드 300이나 스몰은 마이너스 2.3%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올라갔다. 그렇죠. 대형주만 올라가면 지수를 땡긴 거지. 결국 시장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닥 좋은 장세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무려 지금 떨어진 종목수 자체도 거의 1,900개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쏠린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간 거다 보니까 이 포트 구성에 따라서 체감도가 완전히 다를 수가 없는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결국 선물 가지고서 옵션 플레이를 하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과정과 상관없거든요. 그럼 그들이 이제 지수를 올리기에 가장 편안한 거는 시가총액 상위를 잡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오션 만기 때 포지션 자체를 상방으로 잡아놨고 지난번에 목요일날 급락했던 거는 위클리 오션 마감 때 하방을 때렸기 때문에 서로 나눈 다음에 다음부터 다시 이제 정규장에서 올리다 보니까 쭉 올라가고 형태라서 이럴 때만 이제 크게 안 당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올라왔을 때 지금 이제 LG엔솔이 이제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게 보여졌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실적이 실제 올라와 줄 것이냐, 그 실적이 올라와줘야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부담이 없는 건데,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약간 디커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악재에 따라서 털기 시작하게 되면 세게 털 수가 있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시장 내에 알려진 악재가 없어요. 지금 매크로도 악재가 나와만 게 안 보이고 이번 주 CPI 같은 경우도 악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매크로적으로 이슈가 봤을 때 악재가 없다. 그건 이제 사실은 이때를 가장 조심해야 되긴 해요. 왜냐면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호재는 되게 많습니다. 호재는 많은데 알려진 악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악재가 분명히 우리한테 노출될 텐데 우리가 안 볼 겁니다. 그 악재를. 결국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면은 악재가 나오면서 뭔가 떨어질 텐데 그럴 때만 좀 조심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결국에 지수가 원체만이 올라가지고 종목 자체가 쏠린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질적으로 좋지 않은 장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쏠리지 않고 있는데 내 포트에서 오늘 마이너스 9% 이상 급락 나왔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줄이면서 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올라오기 힘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를 올려놓고 있지만 종목들을 많이 떨구게 되면 그 이제 회복세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현금 확대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5월 달이 약세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월봉상 봤을 때도 항상 5월 달만 가게 되면은 내려왔던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항상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 달들이 항상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이전에도 항상 올라가다가 5월 달만 되면 내려왔던 경험이 많으니까 4월 말경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MSCI의 리밸싱 있는 5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증시가 한번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은 베팅성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래서 뭐 신용 관리나 레버리지 관리들은 필수적으로 좀 하시면서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신용잔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 가운데 경계감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만기 언제라고 하셨죠? 무슨 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라서 목요일. 이제 오케이.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악재는 없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베팅성으로 가기에는 조금 경계감 가져야 되지 않나. 악재가 없어서 대부분은 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쵸. 안 보이는 악재를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준 매니저님. 뭐 지금 한교수 매니저님과 뭐 지금 이가람 매니저님은 사실 매크로 CPI, FOMC 의사록 나오는 거 뭐 지난주에 나온 고용지표 사실은 이제 매크로 약발 좀 떨어졌다. 고용지표 뭐 그런 약발도 떨어졌고 근데 보면은 뭐 최창준 매니저님도 코스피를 적어 주신 것처럼 몇 달 전에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최창준 매니저님한테 그거 여쭤본 거 기억이 나거든요. LG엔솔 시총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넘어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창준 매니저가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넘어섰잖아요.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까지는 안 되겠죠. 그거는 안 되겠다. 그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반도체 대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묶고 그거는 2차 전지 묶었을 때 얘네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코스피 시장만 따져가지고 코스닥 시장 빼고요. 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코스피 시장으로 다시 넘어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편을 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합했을 때 앞으로 1년 후에 다른 종목도 2차전지 뭐 LG엔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이 다 합했을 때 2차전지 묻은 애들이 다 합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600조 정도 되거든요. 600조 원. 지금 다른 애들이 다 합했을 때 한 400조에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쳐서 600조나 됩니까? 그럼요. 훨씬 낮아지지 않았어요? 한 460조 정도. 460조 다른 정도 것도 좀 되죠. 합해줘야죠. 다른 것도. 아, 다른 것까지 다 합해서? 아니, 그럼 IT도 좀 합해줘야죠. 아, 좀 합하고 이것저것 다 그럼요. 붙이고? 그렇게 예. 해야죠. 뭐 딱 그냥 삼성전자가 우선주도 있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합하고 IT 뭐 합하고 이랬을 때 그냥 IT 반도체 그냥 IT를 이제 시총이 높은 애가 반도체니까 그냥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빼고요. 현대차, 기아차 포함한다 그러면은 아마 넘어서는 거죠.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앞으로 그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시총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쌍두마차처럼? 그럼요. 그래서 절대 저는 지금 뭐 에코프로가 올라가서 살짝 떨리기는 하는데 떨려요.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일회원들 같은 경우도 일부는 갖고 있고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대안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가 비싸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 자체를 다 합했을 적에 삼성 SDI 시총 넘어갈 것 같거든요. 예. 50조 원이거든요, 삼성 SDI가. 근데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저기 또 전구체 만든 회사 그것도 상장하게 되면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해 상장되게 되면은 예. 뛰어넘을 것 같아요. 50조 원 그냥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시장이 원하면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애들을 지금 누가 샀는지 모르는데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관인도 산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 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없어요. 누군가 샀어요, 근데 안 빠져요. 근데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은 PR이 올해 포드 PR이 한 27배? 올해 거. 네. 내년 또 실적 좋아지면 내년 포드 PR이 뭐 15배, 20배 이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논리예요. 올라가기 단기간에 7배 올라갔다는 게 대단하고 무서운 거지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창준 매니저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이 섹터의 시총이 반도체 IT 이 시총만큼 비등비등하게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진짜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쪽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간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균수 매니저님한테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짧게만 딱 한 줄 듣고 2차 전지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하러 넘어가죠. 가던 길 계속 가시고 잘 아시겠지만 시총상에 일부 쏠림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차트를 또 띄워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 있는 게 뭐 차트가 뭐 다 쌍둥이죠. 네, 세 번째가 나노신소재, 네 번째가 TCC 스틸, 다섯 번째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중에 제가 원래 엄청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오늘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종목들이 섞여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던 길 가면 된다. 이런 쪽으로 한균수 매니저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선에서 갈 종목을 잘 골라서 담아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무난한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 분이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뉴스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이점. 2차 전지 얘기 세 분의 소신 발언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뭐 앞서서도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뭐 포스코 그룹주,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여기에 뭐 LG 화학의 LG 엔솔, 거기다가 에코프로 그룹주,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분기쯤에는 상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황. 여기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테슬라가 탈중국
애플은 탈중국, 테슬라는 친중행보 이어간다. 상하이에 메가 팩토리 건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2차 전지의 불길을 더 거세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고평가에 대한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한 증권사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 하나의 목표 주가는 이미 벌써 가 있는 현재 주가의 반토막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세 분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기수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가볼까요? 후발주만 보자. 근데 요것도 오늘 에코프로비엠 가는 거 보면 또 가는 놈이 계속 더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오바입니다. 소신발언입니다. 네. 후발주자만 후발에서 애들이 진짜 뭐 죽어도 안 가면 제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따라가는 애들 많아요. 최근에도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수익률이 가장 높겠죠. 들고 계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없다고 수익을 못 낸 게 아니에요. 지난 3개월 동안 할 것도 많았고 잘 올라온 후발주들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도 더 갈 애들이 많습니다. 밑에 있는 애들 중에는 많이 보이고, 앞서서 이제 여러 개, 한 5개 종목 정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걔네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많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맞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는 놈이 더 가는 것 같아도 어쨌든 후발주만 보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판넬을 보죠. 에코프로 그룹주,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포스코 그룹주, 토탈 사업 수직 계열. 다 세 종목의 공통점이요. 2차 전지 양극 가해물질, 양극재, 거기에다가 전구체, 그리고 폐배터리, 예. 거기에다가 광물까지 지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딴 데 안 거치고 네. 하나에서 다 해결한다. 자체적으로. 예.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고평가된 기업은 지금은 코스모 그룹이에요. 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좋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럼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밸류가 고평가된 기업은 코스모 그룹이에요. 근데 코스모 그룹 자체가 지금 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냐면은 코스모 그룹 자체,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년 말 증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추가 증설하고 수주받고 이렇게 되면서 가는 거지. 사실 LNF하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LNF가 지금 10조 조금 넘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6조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한 2조 몇천억이가 3조 정도 되니까 예.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냥 독점 넘버1이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미국의 IRA 법안에 관련돼 가지고 최대 수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코스모 신소재를 계속 사시던 분들은 대박이 나셨을 거고,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못 사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생각일까요? 돌고 도는 계약과 절벽? 그 위에는 이제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1, 2, 3등에 대한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저는 꺾여서 이전처럼 막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올라가서 더 누울 걸로 보거든요. 아, 차트군요. 그렇죠. 그래프. 네, 이게 좀 올라가 누운 다음에 지금 위아래 박스를 그리는 밴드를 그려놓은 거고, 얘네들 누워가는 과정에선 이제 결국은 순환매가 또 돌 거란 말이에요. 결국 저는 2차 전지에서는 끝날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다음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거나 지금 대장주가 안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순환매가 돈다라고 봐요. 근데 예. 그 안에서는 그 특별한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계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계약? 네, 계약이 들어가거나 어떤 뭐 발주나 수주에 대한 모멘터인데 결국 이런 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 뭐 장비조 같은 경우는 뭐 장비에 대한 수주가 나와야 될 것이고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소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고 실제로 수주가 들어가는 종목들 결국 그냥 그 정말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2차 전지 종목들은 나중에 지금 1등주가 누워갈 때는 못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실체가 있는 종목들만 살아남으면서 계속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으니까 예. 대장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신 분들까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보유자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그런 종목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종목, 나의 이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시간적인 것들 이런 것만 좀 잘 계산하시면은 예.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오늘 에코프로 PM 뭐 17%, 25% 가는 거 다 봤고 뭐 2차 전지 상승하는 거는 몇 개월 동안 다 봤다. 오늘까지만 봤을 때도 4월 달에 어떤 2차 전지주든 꼭 포트 안에 내일이라도 담아야 된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세 분 다. 알겠습니다.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게 어쨌든 핵심이죠. 2차 전지 관련주는 무조건 포트에 내일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동생분들은 큰형님한테 발언권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요거는 네. 또 전문 네, 분야시니까 좋습니다. 예, 여기서 또 날아다니셔야 되니까. 최창준 매니저님은 꼭 내일이라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종목들은 에코포 중에 하나입니까? 에코프 중에서요? 예.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금씩만 보유하고 있어요. 코스모이스제도 보유하고 있고, 뭐 에코프로도 좀 보유하고 있고, 예. 포스코는 조금 약간 이제 요새 탄력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에코프로나 지금 코스모 신소재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비중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기업 탐방 전문이잖아요. 기업체 관계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시작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뭐 2차 전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를 계속 외쳤어요. 작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도 아무도 얘기 안 했었어요. 저기 배터리 아저씨가 좀 이야기 많이 했고 저는 그냥 뭐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요.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그런 산업이 힘들다 그래도 전기차 시장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는 시장이에요. 내연기관 자체가 모두 다 전기차로 3개가 다 바뀌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세계에서 중국의 2개 회사, CATL하고 BYD 빼고 파나소닉 빼고 일본의 파나소닉 빼고 대한민국의 3개 회사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를 다 자동차 업체들한테 전기차 배터리를 다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가장 앞으로 커지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 막 커지는 거예요. 예. GM과 LG엔솔이 얼티엠 셀즈 공장 1공장 이제 완공했고 2공장이 올해 말 완공하고 3공장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법인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중국 애들까지 지금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제휴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된다 그래도 시장이 커지니까 미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분간 내년까지는 2차 전지가 주도주의다. 주도주의다. 오케이. 내 포트에서 적어도 40% 이상은 2차 전지들이 담아야만 된다. 오케이, 저는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포트에서 40% 이상 차지해야 된다가 최창준 매니저님 입장인데 하지만 내일 담는다면 그 종목은 포, 요 종목은 아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일 담는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종목 얘기해야 되나요? 예.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 다시 최근에 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아마 이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녹스. 그게 이제 장녹스도 아니고 오녹스다 그래가지고 5만 원 가버렸는데 오늘
진짜 예전에 많이 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7번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 종목을 조정받으면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이거 예. 이녹스 최근에 2만 한 78천 원대부터 공개방송에서 유튜브에서 탐방 갔다 왔으니까 보세요 하고서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스치면 상한가 방송, 스치면 상한가 방송에서 7번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종목에 2021년도, 2년도 정도 제가 기억이 나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에코프로 쌍둥이 동생. 에코프로 쌍둥이 동생이 뭔지 아세요? 뭐죠? A프로요. A-프로. A프로가 2차 전지 장비 회사예요, 장비 회사. 근데 지금 공모주 상장하고 나서 여태까지 무상증자 한번 했고 여태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얼티엠 세이즈, GM하고 같은 미국 공장 얼티엠 세이즈 2공장, 3공장,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2차 전지들이 다 만들었을 때, 배터리들이 다 만들었을 때 생명을 불어넣는 충방전 관련된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시주잔고가 지금 1,800억 정도인데 제가 이거 며칠 전에 2주 전인가 얘기했을 때 바로 날아갔거든요. 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보셔야 되고 얘가 또 하나가 좀 장점인 게 뭐냐면은 전력 변환 기술이 좋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전력 소모가 적게 하면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거하고 거기다 폐배터리 이런 것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스갯 얘기도 제가 에코프로 쌍둥이 동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녹스와 A-프로. 이녹스는 이제 오녹스고요. 오녹스와 오녹스와 A-프로 이런 거는 또 내일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에코 정말 짧게만 30초만. 에코포는 지금 확실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밀리면 삽니다. 밀리면 네.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조금 밀리면 확실히 더 살 수 있다. 오늘 올라간 거는 좀 오바예요. 에코프로가 어떻게 20몇 % 갑니까 오늘? 이건 심했어요. 제가 에코초이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이건 너무 심했다. 이건 심했다? 네. 아닙니다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그렇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을 또 해 주셨지만 짧게는 저런 에코프로 그룹주, 코스모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요거에 대한 의견도 정말 짧게만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안책으로 그런 계약, 수주 이런 이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뭘로 보시는지?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다만 언제 끝날 것이냐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이제는 고점이고 떨어질 거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누워갈 것이냐, 그 누워갈 때 이제 2차 전지하고 끝나느냐, 다른 게 올라갈 것이냐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강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많이 돌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알미늄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쪽 원형 캔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셀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마 알미늄이 그 당시가 4만 원대였던 게 이제 8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1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저랑 소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했던 종목이 동구산업이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여기 5,700원, 6,000원대 아래에 있던 게 오늘까지 올라가서 8,000원까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도 다 지금 원형 캔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라서 TCC 스틸도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그동안 이제 못 갔던 게 DI동이 이런 것도 다시 올라가지고 있고, 조일알미늄 이런 것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원형 캔 쪽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을 때, 그걸 본다면 이제 삼성 SDI 쪽을 본다면은 상신 EDP 이런 것들은 한번 눌릴 때마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로 봤을 때 삼성 SDI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있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 쪽하고도 뭔가 연결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상신 EDP 이런 것들을 한번 눌려볼 때는 조금씩 담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이제 하나기술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도 지금 차트가 살아서 계속 우상향 올라오거든요. 이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장비
장비사들 안에서 시세가 폭발적으로 안 나온 것들인데 장비사들이 돌면서 올라가다가 수주가 나오던 실제로 이제 실적이 찍혀주던 뭔가 나올 건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프레이어사하고의 수주 계약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주가 나간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용히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붙기 시작하게 되면 세게 올라갈 수가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돌고 전기차까지 돌고 지금 자동차까지 같이 돌고 있는데 계속 돌다 보게 되면 나중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게 지금 오버행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저 이제 보고만 있는데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나노팀이라고 해서 이게 제 오버행 물량이 3월 말일자로 꽤나 많았어가지고 지 오버행 물량을 좀 소화하다 보니까 종목이 좀 누워있는데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태이지만 이게 전기차가 불나버리면 쉽게 타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열폭주를 막는 패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거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전기차에 이제 더 많이 쓰일 텐데 그럼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 이게 들어가 있는 자동차냐 얘가 들어갈지 않는 자동차냐라고 나중에 나눠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노팀이 지금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고 지금 오버행 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이 오버행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가를 올리면서 오버행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유심 있게 보시면 내용은 좋기 때문에 한 번씩은 살펴보시면 나중에 좀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뭐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내일 당장 그렇다고 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 종목으로 뭐 두세 종목 주셨으니까 그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균수 매니저님도 한 1분,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발주만 보자라고 했으면 그 후발주들의 후보군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냥 딱 생각나는 3개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후성이고요. 띄워놨는데 두 번째는 첨보, 세 번째는 상신 EDP. 여기에 더하면 동박하는 애들. 그 정도만 사실 봐도 충분히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 상신 EDP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이카노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이 니켈 도금 강판이랑 캡어셈블리 막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니켈 도금 광판은 TCC 스틸 동국산업 투톱이고 여기에 캡어셈블리랑 캔 같은 거 하는 애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상신 EDP랑 신흥 SEC인데 신흥 SEC, 상신 EDP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상신 EDP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만 보셔도 되고 후발로 붙은 거는 후성 첨보 정도 이상입니다. 그 후발주자들은 왜 아직 그런 폭발적인 시세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계세요? 중간에 이제 뭐 마진이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동박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유럽법인 헝가리 같은데 이제 그 폴란드나 헝가리에 우리나라 셀3사가 동유럽 현지 법인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에 설비 투자하기 전에 동유럽에다 먼저 해가지고 거기가 사실 원조 해외 공장인데 그거 따라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공장 짓고 뭐 우리가 현지에서 직납품하겠다고 따라갔던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에 이제 전기 요금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6배, 7배가 올랐더라고요. 공장을 돌리면 전기료가 많이 필요한데 전기 요금 때문에 돌리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동률을 일부러 낮췄습니다.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전기 요금이 떨어져야 이제 마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 요금이 작년 4분기부터 해서 반 이상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한 60% 정도 동유럽 전기 요금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해결이 또 되고 있는 애들, 동박 관련주 뭐 이런 애들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이유가 사실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안 간 애들도 있어요. 쏠림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키 맞추기는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좀.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 그 1등, 2등이 에코프로 그룹주라면 얘가 3등이죠. 얘가 4등이죠. 얘가 5등이죠. 얘가 6등이죠. 다 같습니다. 얘기한. 이게 7등, 8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세 분 다 뭐 과열이라는 뭐 목소리도 많지만서도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는
포트에 내일이라도 꼭 담아야 된다. 만약에 그게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 요게 좀 부담이 된다면 고평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후발주자들을 좀 조금이라도 담아보자.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특이점 조금 어려운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세 분은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그리고 플러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영업 그런 결과를 또 성적표를 발표를 했고요. 감산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가 올라갔고 그리고 다른 빨간불을 켠 종목들을 보면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시원한 상승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도체 관련해서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보여주시죠.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신중하게 적고 계시고요. 한균수 매니저님은 마지막 퍼즐 완성. 반도체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좋아하는 감정까지 너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확인하자는 목소리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자기 입으로 인위적인 감산 얘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키옥시아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 작년 연말부터 감산 다 시작했거든요. 감산이 종류가 두 개잖아요. 자연적 감산이랑 인위적 감산이랑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삼성전자 혼자 끝까지 안 한다고 이제 버티다가 그 진양에 알려진 뭐 보도에 의하면 그 연초에 작년 연말에 다른 회사들이 다 이제 감산하니까 삼성그룹 이제 임원 회의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뭐 보도가 되던데 우리도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제 모 이제 임원 다른 분께서 자신 없냐 감산해라. 네. 실명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뭐 그렇게 조심하면서 괜히 이제 말씀하세요. 이재용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임원들한테 자신 없으세요? 예. 하세요. 그냥 감산하지 말고 그냥 가덕일 가고 점유율 이번에 올리겠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까보니까 영업이익 6천억 나왔습니다. 6천억. 참고로 DS 반도체 사업부 예상 영업 적자 마이너스 4조 원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이런 정도로 많이 찍은 게 무려 14년 만에 14년 처음입니다. 만에. 해야죠. 뭐 선택권이 없는데 그쵸. 지금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기대하던 그런 목소리들을 결국은 내줬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자,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물음표.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하실 때 물음표를 좀 찍어주시죠?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수적인 관점 아닙니까? 왜냐면은 예.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다는 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로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어느 시점부터 지금 호전되느냐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반도체 기업들 담당자들하고 기업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6월 달부터는 좋아지는 업체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질릴 만한, 배팅할 만한 그런 자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종목들 잘 가는 것도 있으니까. 더 확실한 게 있는데요.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걔가 죽어야죠. 그래야지 이쪽도 좀 해볼까 이런 거지. 얘가 아직 살아있고 너도 나도 다 반도체 하는 기업도 2차 전지한다. 뭐 하는 기업도 2차 전지한다. 뭐 폐배터리 한다. 뭐 리튬 강산한다. 뭐 한다. 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오늘 애경 케미칼인가 뭐 하나도 또 2차 전지 사업한다고 해서 상한가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봤을 적에 반도체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의견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질주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고 좋아지는 종목은 있긴 있다. 네, 지금 내용 파악을 저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이런 IT 반도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실 텐데 사실 감사한 발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이겠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1분기가 바닥일지 2분기가 더 안 좋아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에
이번에 감산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질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있어요. 대신에 그 경쟁사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반사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잘하면 2분기부터 올라오겠는데 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이게 3분기, 4분기 때 올라올 거냐,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인데 2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IT 반도체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EUV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EUV 쪽이나 이런 좀 다른 모멘텀에 있는 반도체들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스탠스가 살짝씩 다릅니다. 한 분은 잘 모르겠다. 한 분은 더 확실히 가려면은 무언가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도 좋아지는 종목을 찾자면 있다. 그리고 한 분은 마지막 퍼즐 완성됐다. 가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나요? 최청주 매니저님 요거 정리 잘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행자가 확인을 받아야 돼요. 눈치를 엄청 봅니다. 아, 왜 제 눈치를 보시나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기수 매니저님. 마지막 퍼즐 완성됐다.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1분 드릴 테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애매한데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뭔가 알람 이런 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 결국에는 소부장 종목들은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이제 주가가 한 개에서 두 개 분기 정도 항상 선행해요. 그럼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언제 올라가냐인데 트렌드 포스나 이제 일부 기관들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2분기까지도 안 좋고 3분기에 바닥 나와서 반등 시작한다거든. 이게 중론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하기 전에 나왔던 예측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시작하고 알려진 바로는 화성 캠퍼스에 있는 DDR4 라인을 이제 감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DDR5 관련주가 수혜주로 올라가고 그러던데 실제로 삼성전자 감산을 시작하면 감산 전에도 2분기 바닥, 3분기부터 반등 시작한다고 전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앞당겨서 쓰겠죠. 이제 재고 서진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당연히 삼전이 감산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 소부장 종목 주가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한두 개 분기 선행이 맞다고 이번에도 가정을 하면 지금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 메모리 가격 진짜 올라오는데 3분기에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파셔야 돼요. 그때 늦죠? 그렇죠. 이거 확인하고 사면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고를 하시려면 지금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파트별로 주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에서 용인 반도체 공장에다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지 메모리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복합단지가 될 수 있지만 예. 그럼 거기 막 관련해가지고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나 아니면 오사트 같은 애들 오늘도 오사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외주 공정에서 괜찮은 거 하나, 팹리스에서 하나, 메모리 소부장 전통 종목에서 하나 정도에서 한 3개, 4개 정도 파트별로 1등인 애들 깔면은 뭐 깔끔하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적어도 소부장 올라가는데 야 내 거는 왜 안 올라가 이런 그림은 안 나와요. 가면 걔네가 선발일 거라서 당연히. 그래서 가장 먼저 갈 수 있고 가장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애들만 파트별로 깔아놓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만약에 주신다면요?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전통 소부장에서는 이런 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유진테크, 두 번째가 유니셈, 세 번째가 PSK, 네 번째가 하나머티리얼즈. 네. 전통 소부장 선발은 얘네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사트 같은 애들은 뭐 하나마이크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개별 재료가 있어가지고 몇 번 너무 오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얘에 따라 붙으면 두산테스나 아니면 LB세미콘, 네페스 얘네가 대표 오사트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방향은 같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은 오바고 테스나 정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은 오사트 했고 전통 소부장 했으니까 DDR5 같은 애를 봐야 되는데 아비코전자랑 ISC 정도? 뭐 이게 두 개 정도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 오케이.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뭐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예. 방금 분류를 했던 애들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하면 돼요. 어차피 쟤네가 대장이에요. 같이 가니까 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사실은 종목 장세여서 제가 꼭 종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그 스티븐 상한가 저장소라는 유튜브 채널 따로 가시면 매일매일 요게 올라옵니다. 제 방송이. 그래서 그걸 다시 보시면서 종목을 좀 다시 리뷰를 해보셔도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님까지만 들을게요. 한 1,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지는 종목이 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쭉 데이터를 수집해봤을 때 요 종목은
조금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눈에 띄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가 EUV 관련된 종목인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SNS텍인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은 밀린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들 잘 못 가고 있을 때 혼자 올라가고 있던 게 SNS텍인 건데 제가 이 당시에 나왔어가지고 그때 여러 곳에 나가서 SNS텍을 잘 봐야 된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FST 이렇게 EUV 관련 쪽은 계속 상승세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에선 지금 대장은 EUV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대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러버 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니셈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GST가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쓰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스크러버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DDR5 관련해서 한번 코멘트 드리면은 지금 아비코 전자가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파워 인젝터 관련해가지고 DDR4 말고 5에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좀 그러니까 그 테스트 중에 이게 있었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아비코 전자 이게 실제로 그 물량 나타나기 시작하게 잡히게 되면은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생길 것 같고 최소한 저가는 전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반사수혜 받을 거다라고 했던 종목이 TAB예요. TAB. 얘가 지금 다른 PCB들과 다르게 오늘 같은 데도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데 경쟁사들이 지금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서 일정 부분 좀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반대로 TAB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매출액이 좀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는 TAB가 실적상 봤을 때 조금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빨리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내용 파악들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반도체도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 보지만 예. 큰 시세를 지금 말하기엔 조금 어렵고 어렵다. 예, 약간 좀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은 나중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우리나라 증시가 쫙 그렇게 가려면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섹터기는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종목을 하나하나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서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큰 틀에서 2,500선 넘은 코스피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야 되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차 전지 정말 잘 간다. 후발주자도 같이 쳐다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종목과 어떤 특성을 가진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초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월수팀과 화목팀의 대결. 오늘 월요일까지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중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